회의실에 오셔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컨퍼런스를 맡은 강사 3년차 강동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49세 여자 환자고 인터미터드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첫 발생은 7년 전에 있었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발생했고 가장 길게 지속된 시간은 3시간 동안 컨티뉴어스하게 있었다고 하며 발생 양상은 suddenly onset, suddenly stop하는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기타 밝혀진 내과적 과거력은 없었던 환자이고 본원에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LV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며 마일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 외에는 다른 스트럭처럴 앱노멀리티는 보이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해당 환자의 ECG를 보시겠습니다. 이 해당 환자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짧은 숏 PR을 가지고 있으며 QRS의 이니셜 포지션에 슬러드한 슬롭이 보이는 전형적인 WPW 환자로 생각이 되며 V1에서는 RS 레이쇼가 1보다 작으면서 네거티브 델타 웨이브 폴라리티가 보이고 있고 림리드 1에서는 포지티브, 림리드 2에서는 아이소엘렉트릭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3AVF 인피리어 림리드에서는 전반적으로 네거티브인 델타 웨이브 폴라리티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 알고리즘을 따져 보았을 때 해당 환자는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조금 데비에이션된 포스트로 septum 쪽으로 바이패스 트랙의 위치가 의심이 되는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환자한테 트레드밀 테스트를 시행을 해보았고 가장 환자가 톨러러블했던 맥시멀 브루스 스테이지 엑서사이즈 스태투스에서 여전히 델타 웨이브는 이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 등의 다른 저명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팔피테이션과 WPW 패턴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위해서라도 이 비스터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서 지난 금요일 이제 비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LAUV에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찍은 저장된 영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들어간 사진을 찍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LAO, RAO는 사진 다음과 같고 쿼드리폴라 2개를 RV 에이펙스와 히스 에어리에 놓은 후 로우 RA와 CS를 커버하기 위해서 듀오데카 카테터를 이제 인트로듀스 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AH 인터벌 71, HV QRS 129, HV 인터벌 16으로 델타 웨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짧은 HV 인터벌과 와이드 QRS 위드스를 듀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래피드 V 페이싱을 600ms부터 진행을 하였을 때 가장 얼리스트 레트로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은 로우 RA 11번 일렉트로드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ms까지 갔을 때 VA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는 처음에는 VA 데크리멘트 프로퍼티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 스팀 투 로컬 V 시그널까지의 거리가 늘어났던 것이지 로컬 V부터 레트로그레이드 얼리스트 A 시그널까지의 거리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VA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는 관찰되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싱글 V 스터디 600에 220에서는 VERP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래피드 A 페이싱 600으로 하였을 때는 히스 일렉트로드 보이스는 히스 시그널이 조금 더 딜레이드 되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델타 웨이브에서 히스 시간이 딜레이된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되었고 래피드 A 페이싱 320에서는 AH 인터벌이 길어진과 동시에 서피스 QRS를 보았을 때 내로우해지면서 인덕션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의 이심이고 AH 인터벌은 157, HA 인터벌은 155, HV 인터벌은 48, QRS는 84로 내로한 서스테인드 내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을 보았을 때 V 페이싱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얼리스트한 시그널은 로우 RA 일렉트로드 11번, 12번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는 클리니컬하게 타키카디아가 진단된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 EP 랩에서 확인된 네로 QRS 타키카디아와 비교할 수 있는 타키카디아 ECG는 없었지만 이와 같이 서스테인드하게 네로 QRS 타키카디아 확인이 되었고 일렉트로그램 되었고 이제 디퍼런셜 다이고노시스를 위해서 타키카디아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VV 인터벌의 변화가 먼저 AA 인터벌보다 항상 선행한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키가드 온고잉하고 있을 때 히스 리프렉티브 V 엑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시행해 보았을 때 V 리셋은 포지티브였으며 프리익사이테이션 인덱스는 40으로 AB NRT보다는 RT에 합당한 그런 소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덕션이 되었을 때 항상 래피드 V 페이싱을 이용해서 V 인테인먼트를 이용하여 이제 PPI-TCI 값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항상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을 보여서 그 값은 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마저 남은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래피드 AP는 260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00의 싱글 A 스터디에서도 600에 310, 300에서 H 점프는 없이 인덕션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남은 죄송합니다. 싱글 A 스터디를 했을 때 이제 H 점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AB 노드 ERP까지 확인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해당 환자는 ECG에서 델타 웨이브가 확인이 되었었고, 로우 RA 11-12번 일렉트로드에서 얼마한 렌트로그레이드 액티비티가 시그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VR 인플메타 프로퍼티는 없었고, VB 인터벌의 변화가 AA보다 선행했으며 V 리셋에서 포지티브였고 익사이테이션 인덱스는 40. RBP의 Rapid V 페이싱에서 반복적으로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인덕션된 네로큐란스 타키카드는 ABRT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그래서 그 바이패스 트랙에 ABRT가 인덕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바이패스 트랙을 타겟해서 어블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우선은 롱시스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바로 그 EPT 카테터를 이제 어프로치하여서 이제 매핑을 시작을 하였고, 최대한 저희가 예상을 했던 포스털 septum 쪽으로 매핑 데디케이트하게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RF 어블레이션을 하기 직전에 이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이 될 때 가장 맵 디스탈 어블레이션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 보인 아주 로컬한 시그널이 델타 온셋 서페이스 ECG에서 델타 온셋보다 13ms 정도 더 빠른 소견을 볼 수 있었고, 래피드 V 타키카디아가 매핑을 하는 중에 인덕션이 되어서 확인한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일 때는 로컬 VA 인터벌이 충분히 짧은과 동시에 프래그멘티드 아주 바이패스 포텐셜로 의심되는 아주 슬로우 프래그멘티드 포텐셜이 그 가장 빠른 레트로그레이드 HL 시그널보다 충분히 25ms 정도 더 선행하는 양상을 보여서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는 주의 특이점은 정션 리듬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이 정션 리듬이 보이자마자 저희들은 AB 블락 리스크를 고려해서 A 페이싱을 진행하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해당 부위에서는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한 지 20초 이후에 델타 웨이브가 서페이스 ECG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0와트 60도로 90초 동안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진행을 한 90초를 마친 이후에 7초 이후에 다시 델타 웨이브가 서페이스 ECG에서 이제 리커를 한 그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20초 만에 잘렸고? 네, 20초 만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해당 첫 번째 어블레이션 마친 후에 이제 V 페이싱을 하였을 때 로컬 VA 인터벌이 충분히 길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어블레이션 이후에는 레트로그레이드 퀸트 컨덕션은 블락이 되었지만 안테그레이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여서 septum 쪽으로 좀 붙여보았고, 조금 더 붙이고 나니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중에 로컬한 V, 가장 빠른 로컬 V 시그널이 서페이스 델타 웨이브 온셋보다 29mm 정도 더 빠른 그런 소견이 보였고,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는 어블레이션 시작한 이후에 3초 만에 이제 델타 웨이브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이제 150초 가량, 150초 동안 계속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지만 마친 후 150초의 어블레이션을 마친 후에 8초 만에 다시 리커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포스털 septum이었기 때문에 랩 사이드에서 매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SL3 롱시스를 꺼낸 후에 septal 펑처를 진행을 하였고, 그 이후에 레프트 사이드에서 포스털 septum 쪽으로 카테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고자 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사진에서 해당 부위에서 가장 빠른 로컬 V 시그널이 델타 온셋보다 21mm 정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다시 한번 90초 동안 50와트 60도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경우에는 7초 만에 어블레이션 시작한 지 7초 만에 델타 웨이브가 없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90초 이후에 다시 7초 만에 델타 웨이브가 리커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매핑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 사이드 쪽에서 아무래도 SL3 롱시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그 카테터의 스테빌리티가 좀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에서 다시 한 번 더 미드 레벨 쪽으로 조금 더 카테터 팁으로 올려서 랩핑을 해보았고, 해당 부위에서 가장 빠른 로컬 V 시그널이 델타 온셋보다 30ms 정도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에 포스털 septum에서도 정션 리듬이 나왔던지나 조금 더 카테터 레벨을 올려서 어블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지진 않았습니다. 60초 가량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어블레이션을 시작한 직후에 곧바로 QRS 그 EKG에서 보였던 델타 웨이브는 사라졌던 케이스였고, 어블레이션 이후에는 다행히 이제 마지막 어블레이션 이후에는 다행히 델타 웨이브는 리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직후에 시행한 싱글 V 스터디에서는 처음에 안 보였던 데콜메터 프로퍼티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 래피드 A 페이싱에서는 다른 델타 웨이브 리커나 혹은 서스테인드 슬로우 패스웨이 등과 같은 소견이 없이 바로 AB 블락 사이클 랭스까지 확인이 되었고, 싱글 A 스터디에서는 AH 점프나 에코비트는 없는 상태로 AV 노드 ERP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30분 기다린 이후에 여전히 이제 델타 웨이브가 리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 아데노신 12mg까지 투여하여서 이제 AB 블락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시술을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를 합니다. 그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정션 리듬이 나오거나 이제 조금 더 미드 레벨까지 올라가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지만 AH 인터벌이 증가하거나 HV 인터벌이 증가한 양상 없이 정상적인 노멀 사이너스를 유지한 채 시술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리뷰는 포스터럴 septal 엑스셀 패스웨이에 대한 내용이고, 아무래도 이제 크룩스라고 일컫는 부위, 5가지 챔버가 모이는 부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CS 그리고 LA, RA, LB, RB가 한 곳에 모이는 그 부위라서 해당 부위에는 이제 팻으로 차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리 아테리 브랜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의 효과를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곳이고,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 안에서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리 아테리 인저리가 있을 위험마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부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블레이션을 하는 단계, 어프로치하는 단계는 이제 밀러에서 소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우선 라이트 사이드 엔도카디움에서 매핑을 해보고 적절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랩 사이드 엔도카디움 세타 펑처나 혹은 아타리 펑처를 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서 랩 사이드 엔도카디움을 한번 매핑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에피카디얼 컨덕션까지 고려를 해서 CS 안에서 데디케이트 매핑을 할 필요까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EKG 피처에서 랩 사이드 LA-LV 이제 커넥션을 시사하는 그 EKG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라이트 사이드가 아닌 랩 사이드 매핑부터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최근에 이제 책으로 하나 그 잭맨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좀 정리해서 발간한 책이 있어서 조금 읽어보았는데, 이제 이런 포스터럴 septal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항상 헷갈리는 거는, 사실 이 케이스에 맞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atypical AV-NRT로서 레트로그레이드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한 컨덕션과 포스터럴 septal 바이패스 트랙을 통한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항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둘을 구분할 때 리셋과 V 엔트레인먼트를 이용한 것은 가장 모스트 임포턴트 스텝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라이시안 페이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둘이 왜 헷갈리는지를 간략히 정리한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파라이시안 페이싱을 이용해서 이제 보았을 때 이 사람의 타키카디아는 이제 바이패스 트랙을 이용한 그런 그 컨덕션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여준 이 시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잭맨은 어떻게 이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가져와 보았고, 잭맨은 바로 area of interest를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브로드하게 A 인서션이 있고 브로드하게 V 인서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테럴 사이드부터 천천히 septal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데리케이트 매핑을 하고,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안테로 septal 에어리어도 같이 매핑을 하면서 점점 디플렛 다운을 해서 포스트로 septal 에어리어를 매핑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맨은 되게 특이한 것이 뒤에 사진으로 간단히 첨부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어블레이션을 실패한 사람 많이 리퍼를 받아서 본인은 항상 데카 카테터를 CS에 2개를 넣어놓고 한다고 하는데요. 주글라나 서클라비안 베인을 펑처를 해서 CS
데카 카테터를 CS에 넣으면 플로어를 커버를 하게 되고 페모럴 쪽으로 하나를 더 넣어서 이제 루프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플로어와 루프의 액티베이션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덕션 타키카디아 메커니즘을 조금 더 규명하기 쉽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CS 안에서 매핑을 할 때도 포스터럴 라터럴 에어리어를 또 오스에 이제 그 카테터를 당겨가면서 이제 매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숏티스트 VA 인터벌을 찾는 그런 부위에서 가장 적절한 그 어블레이션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RV 에이펙스만에서 페이싱을 하면서 VA 인터벌을 재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로컬 VA 시그널들이 서로 오버랩되는 부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이패스 트랙이 인서션된 사이트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부위에서 특히 포스터 septal 같은 경우는 RV의 포스터리얼 이제 베이살 레벨에서 페이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VA 시그널이 서로 세퍼레이션 되면서 딱 핀포인트로 가장 빠른 레트로게이드 에이트럴 시그널 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어블레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 RV 에이펙스만 해서 V 페이싱을 하지 말고 이렇게 CS 카테터가 있으면 레터럴 AV나 이제 포스터 septal RV에서 페이싱을 함으로써 그 로컬 VA 시그널을 조금 더 세퍼레이션을 해서 가장 얼리스트한 A 시그널을 찾으라는 내용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두 개 데카 카테터를 넣어서 CS의 루프와 플로우를 이제 각각 커버함으로써 이 부분이 특히나 마이트랄 애놀레스에서 그래도 매핑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트라이커스피드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스터럴 세터 바이패스 트랙은 아래에서 LV로 인서션 되는 것이 가장 대부분인데 일부 이제 실제 바이패스 트랙은 LA에서 LV로 이제 어태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매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는데 델타 웨이브가 포지티브라 하더라도 V1에서 RS 레이시오가 1보다 미만인 경우 라이트 사이드를 조금 더 시선을 하고 VA 히스 카테터에서 VA 인터벌 과 얼리스트 CS 일렉트로드에서 VA 인터벌 간격이 25mm보다 짧은 경우라든지 CS 카테터에서 보이는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샤프한 포텐셜이 나오고 이윽고 블런트한 시퀀스가 보인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더 라이트 사이드의 에이트리얼 라이트 에이트리얼의 인서션 A 인서션 사이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선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디아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네. 페이싱 보여주고 이제 말씀하신 정확하게 정리한 거 같지는 않은데 잠시만요. 주십시오. 여기 지금 빠른 데는 여기에서 시그널이 조금 명확히 보이진 않는 그래도 가장 디스크리트하게 보이는 가장 빠른 시그널은 CS 그리고 C1가 거의 온타임이라고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시그널이 보이나? 여기에서 A가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페이싱은 그 사이너스 여기서 여기가 첫 번째 오블레이션 하는 사이트가 11, 12달인데 거기에 오블레이션 하고 나서 의도의 없다가 없어져 버렸죠. 네 맞습니다. 안터에 델타가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사이너스 훨씬 안 합니다. 베이살 리듬 여기 보면 이건 어때요? AV가 제일 높은 건 어디예요? V페이싱만 지금 얼리스트 넣고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래도 파필들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7, 8, 90도 생각이 깊었다고 넥스트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A 페이싱 하기 직전에 사이너스 넣은 게 하나 있었는데 좀 뒤로 가볼래요? B 페이싱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어때? 90이 꽤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프레션 잡을 때 저것만 봐도 이 사람의 레프트 라이트 다 뒤져봐야 되겠구나 그런 의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아까 보면은 EKG에서 그 트랜지션이 V1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라이트 사이드 바이패스를 쉽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얼리 트랜지션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A 인설션이 있는 경우는 공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저기는 그래서 라이트 포스트 리셉팅에서 오블레이션 했는데 1, 2초 만에 딱 오블레이션 안 되고 한참 있다 오블레이션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반대편으로도 액세서리 패스에 연결돼 있을 가능성 생각하고 한참 기다려 보셔야 돼요. 내가 한 25년 전에 오블레이션 처음 시작할 당시에 딱 저 자리였는데 내가 한 번 아니더라도 5번 오블레이션 하는 적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파이널 석세스 하는 자리가 랩 사이드 포스트 세팅이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다 줄여서 있는 근데 마지막 파이널 석세스 자리는 뭐 파이널 포스트 세팅이 그쪽이었는데 안트로벨로 그쪽인데는 그렇게 쉽게 잘린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자리다. 그 리트로그레이드는 그 중간에 한 번도 리컨을 안 했나요? 네, 그 VP싱 했을 때는 계속 로컬 V 인터벌은 길어져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라이트 사이드에서 그 저기 안텔리를 매핑하는 거는 다시 한번 이게 첫 번째 버블. 제가 한 거라. 김광호 선생님 한 번에 자르길래 박수를 쳐줬는데 그 정도는 아까 그 레프트 쪽에서 미드 세트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제가 에블레이션 한국에 미드 세팅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 어블레이션 이후에도 라이사이드에서도 조금 디플레트만 풀고 어블레이션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랩사이드에서 올려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드 세트라고 이야기를 예, 포스터럴 셉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발표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지 이게 미드 세팅이라고 할 거는 사실 우리가 발표 쪽에 미드 세팅에서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미드 세팅까지 올라가서 레벨레이션을 했던 경우는 정말 거의 우리도 뭐 30년 동안 하나 있을 것 같다 보신 거라 미드 세팅을 관련된 것도 조심해야 포스트 세팅 오늘 라이사이드 자기가 있으면 잘했네. 제가 충분히 셉텀에 다가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어블레이션 매핑 하시는 거 보고 아직 멀었다. 쓰긴 한데 아직 익숙하지.